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고용시장 개선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한 거는 고용 지표 개선 때문이 아니죠. 고용 지표 발표는 개장 전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연준 부의장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준 의장은 긴축을 특정 시점에서 시작하겠지만 점진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네요. 일단 시장이 반등한 거는 의회에서 급여보호 프로그램이 승인돼서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게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서 중소형 지수, 특히 경기 민감에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임대 부동산 지수라고 또 있는데 그것도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제도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평균치에 미달했어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안 올랐죠. 네, 국채 시장에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경기의 시선이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 앞에서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은데 오늘 또 상승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많이 올랐고 대만도 많이 올랐고 중국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낮죠. 네. 다 1% 이상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1% 정도 선으로 올랐으니까요. 일단 뭐 미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으니까 중국의 긴축 위험도 조금 줄어드는 거죠. 네. 거기다가 오늘 CNBC에서 그 차이나 베이지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그 총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85%인데 요게 작년 10월에는 그 부채 증가율이 44%였는데 올해 2월에는 16%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부채 비율은 증가했는데 부채 증가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도 이제 부채를 축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올랐다고 좀 보기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서방에 대한 반발로 H&M, 나이키 등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불매운동을 또 시작을 했는데 H&M이 뭐 중국의 온라인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얘기도 있었는데, 의류하고 신발 이거를 파는 중국 업체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14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소비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 소비 경제를 소비 위주로 돌리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외부의 충격에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소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싸움에 관련돼서 이게 조금 소설을 써봐야 되는데, 유럽의 선진국들 각 나라들의 인구를 보면 한 8천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 8천만 명 정도 수준인데, 소비로 그 나라가 버티려고 하면 1억 5천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근데 일본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천만 명 정도 선이니까 아예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50%를 소비가 담당하고 있긴 한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소비를 많이 늘리게 되면 미국보다 더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임진왜란 때 7년 전쟁 때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전투를 잘 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적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는 싸움에는 아예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싸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보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야만 싸우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 경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서비스업 위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충격이 가장 컸던 거죠. 경제가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경제가 회복을 어느 정도 거의 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 미국 경제에 대비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한 70% 정도까지 경제력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GDP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이게 미국이 가만히 생각할 때 중국 경제를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속도가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해버려야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넘어서 버리게 되면 각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를 막거나 아니면 미국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이 성장하는 거를 이렇게 누르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유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방출을 해야 되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를 지금 계속 유지시켜 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더 빨리 도망을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경제를 많이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그때 미 정부에게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질 끌었죠. 이전 정부에서는. 근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바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려고 하는데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고 계속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의심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게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제 경기가 빨리 간다. 이런 쪽으로 시선이 옮겨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1월 달에 연준의 자산이 정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15년 말에 금리를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2016년도 말에 또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그 자산의 그 감소가 천천히 진행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달러가 방출하는 게 지금 찍어서 이렇게 연준 자산이 늘어나는 게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씩 계속 달러를 흡수를 해야 되죠. 네, 채권을 사야 되고 미국도 지금 부양책 통과한 것 때문에 돈을 더 찍어야 되니까 지금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은 거죠. 계속 의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무장관이 내년에는 완전 고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자산의 증가가, 연준 자산의 증가가 정점에 이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발언을 하더라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불매운동하고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또 영국에다가 또 제재를 하고 했는데 자꾸 싸움을 도발하고 있죠. 네. 도발하는데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지금 미국은 급할 게 없고 지금 이제 회복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싸워도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연준 의장이 어제 그 얘기했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분명히 긴축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점진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금리를 올리더라도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리 알려서 시장이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얘기를 잘 봐야 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연준이 회의를 하고 나서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이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이걸 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놓고 이전 회의 때 나왔던 전문이랑 단어가 뭐가 바뀌었는지 일일이 막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뭐 이게 완만하냐 뭐 이게 뭐 그런 걸로 이게 단어가 바뀌면 연준의 의사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자회견 할 때 연준 의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나왔던 점진적이고 투명하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단어가 있죠. 특정 시점에서는 긴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어제 미국 시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주주총회 많이 하거든요. 주주총회도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대기업들은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전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갈 거고 실적이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안 보거든요. 예, 안 보고 실적만 보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면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그 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더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연준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싸움은 지금 당장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 넘을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면 전 세계 경제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 정책자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처럼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오면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중요한데 이 정책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얘기가 뭐냐면 백신의 접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네. 올 여름까지 2억 명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이러스가 중요한데요. 어제 제가 바이러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이러스 얘기는 사실 식상한 문제죠.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변종 바이러스 얘기인데 주시장에서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고 관심도 많이 줄어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 그 백신 관련된 주들도 그렇고 그 바이러스에 관련된 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가짜 뉴스가 퍼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부는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건데 만일에 이 변종이 확산이 엄청나게 빨라져 가지고 문제가 다시 되게 되면 그때는 미국 정책자들도 그걸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 아까 나온 뉴스 중에서 인도의 감염자가 10,000명에서 최근에 6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얘기를 했고 유럽에서도 그 바이러스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급등하고 있어요. 어제 급락했던 폭보다 훨씬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뉴스는 한 번씩 나오면 계속 보기는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지금 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이 없고 그리고 싸움, 지금 제가 싸움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싸움 이것도 당분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불매운동 하니까 그 불매운동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그 업종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덜 빠지고 올라간다, 이상하다,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의 불매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퍼지고 어느 회사에 영향을 주느냐 그게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타격을 오늘 그 국내 의료업체 하나가 많이 빠졌어요. 예. 그게 안 좋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국만 불매운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불매운동 하면 외국에서도 하겠죠. 아니면 관세를 부과하든지 못 팔게 막아버리든지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중국에서 다 만들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베트남이 수혜국이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외국인이 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점을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그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팔았어요. 그럼 안 좋죠. 안 좋은데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샀어요. 근데 뭘 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시아 시장을 전부 다 끌어올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그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를 그 외국인이 샀던 업종 때문인 것 같은데 경기가 회복을 시작할 때 먼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금융주가 올라간다 그랬고 그리고 투자가 건설 투자가 원래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게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게 시멘트, 제지, 철강, 화학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업종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멘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이 상당히 컸어요. 예, 시멘트 업종이 크고 그리고 제지 업종이 최근에 외국인이 차익 실현해가지고 빠지다가 거의 다 올랐어요. 지금 제지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건설 쪽, 건설 기계 쪽 캐터필라 무한궤도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뭐 건설도 올랐고 조선에서 또 큰 수주가 나왔죠. 그래서 조선도 올랐고요. 예. 소비 쪽은 오늘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 지수가 97.4에서 100.5로 크게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쪽은 올랐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하고 자동차하고 외국인이 팔았어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1%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시가총액이 큰데 시가총액이 작은 경기 민감주, 철강, 화학, 건설, 원자재, 시멘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쪽에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경기 회복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금리 상승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됐고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경기 회복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올해는 마음 놓고 좀 미국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중국에도 괜찮은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중국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중국보다 미국이 낫다라는 거죠. 네. 미국이 8%, 중국이 8%면 불안한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총 부채 비율이 285%인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이 낫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국보다 미국이 낫죠. 예. 그리고 돈은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걸 못 받으면서 긴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 비중은 올해 많이 늘려야 돼요. 골드만삭스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향후 20년 이내 30배 늘어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BYD와 CATL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 배터리 업체는 언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심각한데요. LG 지금 주주총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LG와 SK 주주총회가 끝나면서 전혀 타협하지 않는 이 지금 그 판결에 불복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산업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배터리는 사재기를 해두고 나중에 쓰면 되겠지 해서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전자제품을 만들 때 배터리가 정해져야만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정해놓고 그게 맞춰서 차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싸우니까 업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 선택하면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왜 그러냐면
배터리 업체의 수익이 이제 1,000억, 2,000억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협상금으로 조 단위로 나와버린다면 그 회사는 배터리 회사 업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는 당연히 정당한 배상이죠. 기술이니까, 기술에 대해 관련된 가치니까 그 정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양쪽 회사가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 이쪽 주주분도 계시고 이쪽 주주분도 계신데 틀린 게 아니고 서로 합당한 얘기를 하는 건데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 해외 기업들이 중국으로 먼저 눈을 돌려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몇 년간 배터리를 못 팝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 배터리를 놓고 자동차나 전기 제품을 설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를 할 게 있으면 양보를 좀 하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 배터리 쪽에 걸음걸이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경우죠.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합니다. 네, 기대해보는 걸로 하고 이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